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꽃놀이 갔다 오셨어요? 봄나물 뜯어보셨어요? 쑥도 뜯어다가 쑥 버무리도 해드시고 쑥국도 끓여 두시고 맛있게 봄을 식탁에서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다락빌레의 소로간소, 무등일보 안시표 시인의 시 당선작 가지고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은 시창작 번외 특강 4부 26강입니다. 읽고 오셨나요? 시부터 감상해볼게요. 다락빌레의 소로간소, 안시표. 섬 노을이 바다를 펼치면 다락빌레 벼랑 속으로 거친 숨결 하나, 하늘로 간 소에 소가 있었지. 도시의 아파트 한 채처럼 송아지를 분양받은 큰어머니. 차양 넓은 햇살이 작은 어깨에 내려앉아 들판의 하루가 감투로 숨차오를 때 다락빌레 한가운데 소의 잘근잘근대는 소리에 잠시 쉬어가고는 했지. 하양 떠밀려오는 벼랑 파도 소리가 무성한 파동을 이끌고 수초의 혼을 빼놓을 때 개구리 숨죽이며 알 낳은 소리, 공기방울 터져나오고 진흙 물뱀꼬리는 바람의 온기를 감추며 저물어갔지. 어디선가 장수풍뎅이 물가에 지문 찍듯 소 지천을 쿵쿵 울리며 소의 발굽소리 다가올 적 겁없이 손에 쥐어진 버들 막대 하나, 물가에 비친 늙은 호박 같은 엉덩짝을 찰싹 내리치고는 했어. 목을 축이는 소의 울음 곁 하얀 목덜미를 씻는 큰어머니의 환한 하루가 이렇듯 흘러가는 어진 눈매에 느려도 천리를 가는 황소의 콧김으로 점점 소와 뜨겁게 맞닿던 어느 여름날이었어. 꿈결 소에 비친 낫다를 사각사각 베어 물다 생이가래 속으로 툭 떨어진 이빨을 찾으려 손을 집어넣던 딸애. 간질대는 물뱀에 울면서 깨어난 다락빌레엔 종일 비가 내렸고 우짜란 풀을 쫓다 벼랑 아래로 큰어머니의 황소는 벼랑간 떨어졌지. 바다는 굵어지는 빗소리에 큰어머니 상흔의 궁핍을 남기고 그해 물은 콜타르 감정이 다락빌레 소를 자르니 쭉 뻗어나간 신장로에 소금 핀 마른 눈물만 번져갔어. 서쪽 돌 염전 따라 빌레의 명치 끝을 밟으면 다락쉼터 표주석을 만날 수 있어. 바람 부는 날 이곳에 서면 수평선 너머로 간 큰어머니의 황소가 아직도 소의 잘근잘근대는 소리를 씹으며 바다로 터져나간 신음을 삼키는 것 같아 먹먹해지고는 해. 자, 이렇게 끝납니다. 무등일보 다락빌레의 소로 간 소. 여기서 소와 소는 동음이의어로 언어 유희 차원에서 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소, 못이죠. 못, 물이 고인 못인데 그 소와 가축소, 그 두 소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는 늪이나 호수보다는 물이 얕고 진흙이 많고 침수식물이 무성이 우거진 곳을 말하는 건데, 침수식물이란 뭐예요? 물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식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들이 우거져서 마치 거기가 물웅덩인지 아닌지 잘 육지인지 지상인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다 미나리나 이런 것처럼 풀이 울창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봐야 아 여기 물이구나. 그래서 자칫 실족하기가 쉬운 곳이기도 해요. 그런 대게가 뭐 침식에 의해서 파인 웅덩이라든가 어떤 화산 활동이 과거에 만들어지다가 용암이 흘러나가면서 깊이가 파인 곳들, 그런 곳들이 이제 소가 되죠. 제주에 많아요. 달락비를레의 소도 제주에 있는 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볼까요, 그럼? 이 시는 그 연못, 못을 나타내는 소와 가축을 나타내는 소, 황소, 이 두 소가 동음이어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X축과 Y축, 즉 C줄과 날줄로 서로 교차를 하면서 서사가 구성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소, 연못의 소와 가축의 소와의 잘근잘근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이 시가 더 쉽게 읽힐 거예요. 뭐냐면 자, 연못, 물이 쫄쫄쫄쫄쫄 해서 그 물이 고여있는 곳, 거기에서도 소리가 나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연못이든 어디든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거기에도 어딘가 미세하게 물이 흘러들고 미세하게 물이 흘러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어떤 소리가 나느냐? 쫄렁 쫄렁 쫄쫄쫄쫄 쫄렁 쫄렁 쫄쫄쫄쫄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런데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소는 위가 4개죠. 소가 되새김질할 때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어요. 그죠? 뭘 강조했죠? 관찰력. 나방에 긍정할 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화자를 보니까 젊은 친구일 것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당선소감을 나중에 영상 찍고 보니까 80년생이더라고요. 거기에 당선소감에 보니까 그 화자 시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야근을 많이 하는 어떤 공장이었나 봐요. 공장인데 야근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주변에 등불이 켜져 있을 때 그렇게 날파리들이 많이 날아드는 것을 지켜봤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다양한 직업, 다양한 경험, 다양한 관찰, 다양한 공부가 필수예요. 필수.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 잘 알면 좋겠지가 아니고 필수라는 것이죠. 바꿔 말해 이 시에서도 소가 되새김질하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이 시를 빨리 이해하거나 소가 되새김질하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다른 시를 쓸 때도 굉장한 디테일함에서 우선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시 쓸 때. 그 언제든. 아시겠죠?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과거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문 밖을 나가면 그 모든 대상 뭐 쭈쭈바 쓰레기부터 마스크 굴러다니는 것부터 개똥 떨어진 것부터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처음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새롭게, 신기하게, 낯설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시 못 써요. 어차피 모르고 그쪽으로 관심이 없으면 시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할 건데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새롭게 태어나세요. 그래야만 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가 되새김질할 때 여러분 가만히 가까이 가서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출퇴하거나 목장이나 시골길 가다 보면 드라이브 하다가라도 목장 있으면 잠깐 차 세우고 목장 쭉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엎드려서 질겅질겅 씹고 있는 소도 있을 테고 엄마 젖 먹으러 쫓아다니는 송아지도 있을 테고 송아지가 저만큼 가니까 엄마 소가 뭐 하면서 그거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와라 하는 말도 들어볼 수가 있고 다양한 그런 풍경을 여러분이 그냥 쭉 보고 아이고 좋네가 아니에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 되새김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지 또 되새김질을 얼마나 하고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위장에서 또 건초를 끌어내서 씹기 시작을 하는지 그런 걸 여러분이 정말 연구하는 자세로 살펴봐야 돼요. 소가 되새김질할 때 여러분 가까이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위장에서 뱃속에서 소리가 나요. 여러분 물 많이 먹었을 때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서 나는 그 물소리도 꿀렁꿀렁 쪼글쪼글 소리가 날 거예요. 왜? 우리도 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마치 샘이 갖고 있는 못이 갖고 있는 물소리랑 유사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소라는 연못은 물을 품고 있는 웅덩이고 이 소 또는 생명체들 모두도 또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움직이는 웅덩이에요. 왜? 사람뿐이 아니죠. 모든 생명이 식물도 물론 그렇죠. 예,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건 어느 것도 없어요.
결국은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가 웅덩이인 거죠. 모두가 하나의 가축소처럼 우리도 그런 소리를 위장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오픈 마인드로 모든 시를 접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볼 때도 그렇게 다가가야만 그래야 여러분이 마인드가 열리고 동등하게 다가가야 돼요. 나는 인간이고 그래 어디 좀 볼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교만, 거만함으로는 시를 쓸 수가 없고 여러분의 눈, 코, 귀에 아무것도 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여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시 쓰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수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막 40-50분씩 가야 돼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언어 유희, 동음 이의어로 어떻게 풀고 갔는가. 또 하나, 이 시를 쭉 따라가 보면 제주의 그 눈시린 정말 초록이 짙은 그런 풍경을 담은 액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 힐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뒤에 보면 물은 콜타르 감정이 다락빌레 소를 자르니 이것은 개발을 나타내요. 개발.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생이가래 속으로 툭 떨어진 이빨을 찾으러 손을 집어넣었던 딸 아이. 간질대는 물뱀 울면서 깨어난 다락빌레엔 종일 비가 내렸고 자 낮잠을 잔 거예요. 큰어머니가. 큰어머니가 낮잠을 자면서 잠깐 꾼 꿈인데 여기서 생이가래는 뭐냐면 콩짜개 식물 같은 거 있죠. 콩짜개. 제주도 가면 콩짜개 식물 동글동글한 쉽게 보면 동백 철쭉의 나무 이파리가 어때요? 조금 두껍고 반짝반짝 윤이 나죠. 그런 거 같은데 물속 식물 같은 거. 그게 생이가래라는 식물 이름이 생이가래인데 자 생이가래 속으로 툭 떨어진 이빨을 찾으러 손을 집어넣던 딸아이와 간들대는 물뱀이 지나가다가 아이가 막 울어서 자지러지는 그 꿈을 꾸고 깬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악몽입니다. 악몽이고 이 꿈이 보여주는 상징이 뭐냐면 소를 잃게 된다는 예지몽이기도 해요. 여러분. 왜냐면 본래 꿈 해몽에서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경험 많을 겁니다. 치아, 이가 빠지는 꿈을 꾸거나 하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손재수가 있고 누구랑 다투던가 누가 아프던가 그런 일이 뭐 교통사고가 나던가 또 물건을 잃어버린다던가 돈을 분실한다던가 안 나가도 되는 돈이 나간다든가 자동차가 망가진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그 꿈이 그걸 상징해요. 소가 사고가 날 거라는 것을 미리 꾸는 거예요. 낮잠에서. 이 큰어머니 꿈이.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이 시를 읽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바람 부는 날 이곳에 서면 수평선 너머로 간 큰어머니의 황소가 자 벼랑인데 숲이 너무 우거져서 발을 잘못 디딘 거예요. 그래서 소가 벼랑으로 뚝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느냐? 그 다락빌레의 물이 고여있는 그쪽으로 소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죽은 거죠. 여기선 두 가지예요.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던가 떨어졌는데 금방 죽지는 않았는데 다리가 부러지면 소들은 다리가 부러지면 살지 못해요. 뭐 깁스를 할 수가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가축은. 그래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예요 이거는. 예, 저도 목장 근처에서 많이 살아봤어요. 그래서 많이 압니다. 소가 골절이 되거나 하면 바로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도살장으로 보내요. 고깃값 받고 그냥. 살아있어도. 왜? 어차피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황소도 그렇게 죽었던, 뇌진탕으로 죽었던, 골절로 죽었던 죽은 거죠. 자, 수평선 너머로 간 큰어머니 황소가 아직도 연못에 쫄쫄쫄쫄 그걸 잘근잘근대는 소리를 씹는다. 소가 소의 소리를 씹는다 그러죠. 시옷. 계속 가요. 여기서 심지어는 어떻게 가느냐. 황소가 할 때 시옷, 아직도 소에 할 때 시옷, 잘근잘근대는 소리 시옷, 소리를 씹으며 쌍시옷 나오죠. 그 다음에 바다로 터져간 신음을 시옷, 삼키는 것 같이 먹먹해지고는 해 라고 가죠. 시옷, 쌍시옷, 시옷 계속 가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돼요. 테크닉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시에서 배울 것은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유년의 어떤 사건, 추억,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것을 나도 그걸 뭔가 시를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시를 보면서 좀 참고하고 시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심사평 간단하게 볼게요. 상상력의 참신성, 초점, 당선작, 시의 미덕 돋보여. 올해 응모작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서정성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서정적인 시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어둡고 우울한 감상성이 어느 정도 거쳐 있는 데다가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서 회복이 되고 있나 봐요. 정서적으로. 전반적으로 수준도 높아진 것 같아 반가웠다. 좋은 시는 능란한 기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적 대상과 세계를 끊임없이 응시하고 통찰하는 자기 성실성에 의해서 산출된다. 중요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참고할 게 있어요.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냐? 자, 여기서 능란한 기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좋은 시는. 이거가 반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왜냐? 대상과 세계를 끝없이 응시하고 통찰하는 그런 자기 성실성에 의해서 산출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모전에서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의 덕목이고, 자, 그러면 최종심에서 다 그렇게 대상과 세계를 끊임없이 응시하고 성실하게 대화하고 관찰해서 시를 끌어낸 것들이 최종심에 갔어요. 그러면 최종심에서 3편이나 5편이 다 너무나 다 똑같이 성실함을 다했다고 쳤을 때 거기서 무엇을 떨구고 무엇을 뽑을까요? 거기에서는 무엇이 필요해지느냐? 이제는 기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심사자가 이야기하는 기교가 앞에 서면 안 되는 거라는 이야기지, 노력과 성실이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지, 능란한 기교가 좋은 시에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중요함의 순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착각하면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진짜 능란한 기교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조건 그냥 성실하고 통찰하고 세계를 끊임없이 응시하면 되고 그것만 쓰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나요. 그거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서 갈린다? 기교, 디테일, 자기의 테크닉, 자기가 그 세계를 재해석하는 힘, 그거에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와요. 신인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한 시, 그러면서도 상상력, 참신성, 가능성을 갖춘 시에 집중했다. 그런 신춘의 기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소와 소의 동음 이어로 교직하고 있는 상상력의 확장성, 쌍시오, 막 계속하죠. 그렇게 수채화처럼, 또 시를 마치 언어로 그린 수채화처럼 보여주는, 또는 서정성, 그리움, 소환된 기억을 늪에 사는 생물들로 구체화시킨 것들, 그런 것들, 또는 표현이 난삽해지거나 의미에 집착을 범할 수 있는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억지스럽지 않게 아우르고 있다는 점. 차분하게 가고 있죠. 아주 차분하게. 이 차분하게 갔다는 것은 뭐냐? 시인이 시 쓸 때 감정이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힘든 것이 뭐냐? 내 감정 제어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 내가 겪은 것을 시로 담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수시로 머리를 들죠. 그것을 눌러야 돼요. 왜? 눌러야만, 감정이 업되지 않아야만 그 시가 템포를 정확히 자기의 속도로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할 말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감정이 앞서면 내 감정의 언어가 끌려가게 됩니다. 감정이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건 꽝, 실패하는 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인이 자기 기억, 자기 추억에 빠져서 독자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혼자 이야기하면서 가요. 이성을 놓친 거죠. 시인이 잘 쓴 시는 뭐냐면 내가 내 감정을 제어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내가 쓴 글자만 보고 따라오는 그 독자를 배려하는 그 이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초보자들이 시 쓸 때 가장 힘든 거가 그거예요. 내가 먼저 자꾸 앞서가요. 본인 혼자 겪은 일이니까 본인은 알죠. 독자도 같이 그 시간에 있었던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막 떠들면서 가요. 독자는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시 처음 쓰실 때. 그거를 명심하시고 내 감정을 제어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천천히 가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초반에는 천천히 가다가 중반, 후반에 널뛰기를 해야 돼요. 널뛰기를. 그것이 계속 시를 많이 쓰면서 그게 제어가 되는 연습이 돼요. 그랬을 때 많이 써놔야 돼요. 써내야만 그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아주 얄밉도록 이성적으로 디테일하면서 긴장을 빼먹지 않고 갈 수 있죠. 그것이 많은 시를 쓰면서 생겨나는 근육이에요. 정신의 근육이죠.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해서 다락길래의 소로간소, 무등일보 안시표 시인의 시 당선작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유년의 어떤 기억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한번 소환해서 향토적이고 목가적인 아주 서정성이 아름다운 식물적인 시를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아시죠?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경제 신춘문예 당산에서 라는 당선작 신나리 시인의 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 안녕.